자, 들어가겠습니다. 이 맨 마지막에 지금 10번 문제가 있죠? 여기 기출문제거든요. 이제 함수 관계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좀 쉽게 나왔어. 작년에는 이제 거미줄이 아까 화면 보여드렸지만 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거미줄 모양이. 그래서 따라서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요 기울기와 탄력성을 얘는 이렇게 부등호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작년 문제는 쉽게 나왔어요. 그죠? 이제 올해는 이제 함수 관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넘겨보세요. 거미집 이론을 좀 우리가 내용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죠. 46페이지로 갑니다. 46페이지 가시면 거미집 이론이에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이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개념하고 전제 조건하고 그 거미에 대한 그 경기와 거미집 이론 부동한 게 여기 나왔는데, 자, 따보세요. 모형의 종류,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계속 여기서 떠요. 계속. 그리고 이제 25, 27, 뭐 우리가 29, 31에 이렇게 홀수년도에서만 나왔는데 짝수년도가 또 안 나온다고 보장 못하고 일단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거미집이라는 것은 이제 에지켈이라는 학자가 얘기합니다. 에지켈이 얘기해서 농업 경제학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농산물의 가격을 얘기해서 그 당시 이제 옥수수 가격 파동이 나타나요. 옥수수의 가격 파동. 가격이 막 폭등하고 폭락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마늘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경제학자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시차를 얘기합니다. 수요 공급의 시차를 얘기한다면, 자, 우리가 수요자들은 어떻게 돼요? 바로 즉각적으로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죠. 가격을 물어본 다음에 가격이 맞으면 사고 안 맞으면 좀 덜 사면 되는데, 막 아줌마한테 가격을 막 물어보다가 다 물어본 다음에 내년에 넣을게요. 네, 뭐 그러면 이 아줌마 마늘 던져버리죠. 그럼 수요는 그냥요 즉각 반응이에요. 자, 이제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죠. 그래서 바로 이제 시차가 없고 그냥 바로 하는데, 공급은요, 마늘이라는 게 가격이 오른 거 보고 마늘 심는다고 해서 바로 나옵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적 갭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차가 존재하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 후에만 발생한다는 거죠. 일정 기간 후에. 그럼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공급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수요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경제학에서는 이제 저도 경제학을 강의하는데 한물 간 게, 자, 얘가 했을 때는 폐쇄 경제였어요. 그러면 수입을 했어요? 마늘 수입을 못 했어요? 근데 지금 폐쇄 경제예요? 개방 경제예요?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동산 이론에 들어온 게, 부동산은요, 암만 개방 경제도 외국 주택을 수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에 접목되니까 재수없게 부동산의 자격지명에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럼 우리 부동산도 그냥입니까? 시차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 공산품이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한 품목이 아니에요. 자, 이 칠판 중에는 바로바로 생산이 되죠. 공산품이 아니라 농축산물이고 부동산에 적용이 돼서, 자, 이렇게 봅니다. 자, 마늘 심는 농부가 마늘가게 올랐다고 해서 바로 심어요? 내년에 내다 팔아요? 내년에는 갑돌이만 심었어요? 다 심었어요? 그럼 가격이 폭락하죠. 그럼 보고 갑돌이 일당들은 심을까 안 심을까? 다음에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안 심어? 밤새겠다. 그럼 미래를 예측해요? 예측하지 못해요. 못하고 현재의 가격만 의존했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이따가 이제 동태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수탄과 공탄이 있으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급이 탄력적이면 더 불안전에 가니까 수요가 탄력적이가 좀 안정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요, 우리가 공급보다는, 자, 수요가 좀 완만해야 안정적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자, 지금 가격이 딱 100원이면 딱 안전한데, 자, 수요가 증가한 상태에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갑돌이만 심어요? 다 심어요? 그럼 온통 초과공급이 되겠죠. 그럼 가격이 또 떨어지게 되겠고, 다시 안 심으면 초과수요가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드는 게 따라서 거미집.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 갔다 끝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자, 따라서 동태적이다. 정태적이에요? 동태적이에요? 동태적이다. 정학적인 게 아니라 동태적이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왔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보셔서 수렴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니까 좀 안정형이라 그래요. 자, 따라서 기울기는 반대다.
탄력적은 누워있죠. 얘기해보세요. 그럼 얘가 더 많이 누워있죠. 얘가 서있죠. 얘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수기하고 공기 중에서는 공급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래서 절대값은 꼭 그냥입니까? 플러스를 고쳐야 됩니까? 플러스를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3이고 얘가 2면 얘가 더 크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기울기가 얘가 더 큽니까?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냥 해야 돼요. 플러스로 고치셔야 돼요. 그러면 0.3하고 마이너스 0.7은 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수탄수렴, 공기수렴. 그래서 기울기는 반대다. 자, 간 김에 갈게요. 근데 만약에 수요의 탄력성보다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클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건 그냥입니까? 발산을 합니까? 좀 불안정이죠. 밖으로 나가니까. 아이가 암만 가출해도 그냥입니까? 집에 들어오는 게 안정적입니까? 이탈하는 게 불안정이죠. 그래서 발산형은 이제 불안정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따라보세요. 공탄발. 아까 수탄수는 수렴형이었죠. 근데 공탄발은 발산형인데, 자, 이렇게 합니다. 암기하지 마시고. 자, 얘기해 볼게요. 탄력성 그냥요, 완만해요. 얘기해 보세요. 완만하죠? 얘기해요. 그럼 얘는 더 비탄력적일 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요, 가팔라요. 그럼 키는 얘가 더 크죠? 그럼 기울기는 반대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게 더 기울기가 크겠어요? 수요의 기울기가 더 크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엄청나게 강사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뭐 수탄, 수렴, 공기수렴 암기하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따라서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반대다. 탄력적이라는 건 얘기해봐. 그냥이야 누워있어. 키가 커, 키가 작아. 얘가 더 키가 크지? 그렇게 가는 게 빨라요. 이해 갔나? 마찬가지로 얘가 더 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이야 공급이 누워있어. 키가 작지? 얘가 더 키가 크잖아요. 따라서 기울기는 반대다. 반대다. 순환형은 똑같기 때문에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탄하고 공탄이 있으면은 순환형은 그냥요 얘랑 탄력성이 같아요. 기울기도 같죠. 순환형은 이렇게 맹맹맹맹 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수기하고 공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칠판. 자, 가격 변동에서 수요는 그냥이야 굉장히 탄력적이야. 그냥이야 즉각 반응해. 근데 공급은 일정한 후가 되니까 비탄력적이죠. 자, 그래서 따보세요. 수탄수. 자, 무슨 탄력성이 크면은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형인데 따보세요. 기울기는 반대다. 공기가 더 크고 발산형은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죠. 따보세요. 기울기는 반대다. 얘가 더 크고 순환형은 같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내용으로 한번 볼게요.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46페이지. 자, 수요의 변화와 공급 변화 중 어느 일방이 과도하게 초과한 상태가 되면 가격이 폭등과 폭락한다. HK를 얘기했고요. 3번의 별표. 자, 수요가 비탄력적이어서 그래요?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그래요? 그럼 공급은 시차가 있죠. 자, 전제는 자,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자, 이게 만약에 21년이고요. 이게 내년 2022년이라면 자, 들어보세요. 공급은 그냥요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올해 가격이 오른 거 보고 갑돌이만 심어요? 다 심어요. 그러면 내년에 내다 팔죠. 그럼 내년에 가격이 폭등하겠죠.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냥입니까? 시간이 일정 기간이 지납니까? 근데 수요자는 그 해에 그냥 사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에 금기는 2021년 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수요랑 그냥 올해 가격에 의존하죠. 얘기해 보세요. 근데 공급은 그냥입니까? 미래를 예측 못 합니까? 미래 공급 결정은 어느 가격에만 의존했어요? 금기의 가격만 의존한 거죠. 맞나? 자, 미래가 폭락할 거라면 얘네들이 공급할까 안 할까? 안 한다는 거죠. 이해 갔어? 그래서 2번 금기의 공급량은 어느 가격에 계속 의존했던 거야? 전기 가격에 의존했던 거죠. 그런가요? 그럼 공급자는 예측해 못해. 미래의 가격이야 현재의 가격에만. 현재 가격만 반영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금기에 생산된 물량 모두 금기에 판매되어 재고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찾았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농산물 같은 거는 우리가 왜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그 야채 가게나 이런 거 파시는 분들은 저녁 8시 되면 떨이 하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내년에는 좀 이게 어떨까? 이 자체가 신선도가 낮아지니까 잘 안 팔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부동산도요. 자, 들어보세요. 올해 안 팔리면 미분양 같은 거 특별 분양한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빨리 판매해야 되잖아요. 빨리 판매한다는 걸 가정한다는 거죠. 자,
그 오형을 했고요. 밑에 가시면 부동산 경기와 거미집 이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 부동산도 그냥이야 공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비탄력적인 게 기능하고요. 자, 아까 제가 주거용하고 상공업용 중에서 어떤 게 더 탄력적이었어요? 주거용이 이동하기 쉽고 공급이 잘 되죠? 자, 여기 지금 학원을 삼겹살집을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 공급이 더 안 되는데 적용되겠죠. 그럼 주거용도에 적용됩니까? 상공업용에 적용됩니까? 자, 그러면 어디에 더 적용된다고요? 상공업용. 자, 따라서 거미집은 상공에 친다. 그러면 주거용에 적용된다, 상공업용에 적용된다. 상공업용에 적용되고, 공급자가 미래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공급량을 조절하여 이 모형은 발생하지 않겠죠. 예측해요? 미래를 예측을 못해요? 못하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오늘 10번 문제를 해드리겠는데, 이게 좀, 제가 이제 유학집을 제가 좀 참여를 했으면 요거까지 좀 하는데, 요거가 지금 여학집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46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공간이 하나 나와 있죠. 찾으셨습니까? 여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적으셔서 어떻게 적냐면 좌측에 P로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A는 상수예요. 숫자인데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없고요. B라는 요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Q 앞에 있거든요. Q 앞에. 이 Q 앞에가 기울기가 됩니다. 적어놓으세요. 자, 따라하면서 좌측에 P가 있다. 우측에 Q가 있다. 그럼 따라서 Q 앞에가 기울기다. 숫자는 어떻게 돼요? 상관이 없어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탄력성도 있긴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탄력성을 다루는 건 나중에 제가 해드릴 텐데, 기울기만 생각하세요. 기울기만. 자, 그러면 일단은 P 앞에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자, 일로 와보세요. 얘 지금 아무것도 없죠? 대답해 주세요. 그럼 따라서 Q 앞에가 기울기다. 그럼 QD라는 게 수기잖아요. 수기가 2의 숫자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P 앞에가 있으면 따라서 나눈다. 그럼 나누게 되면은 요 앞에 있는 게 나눠져서 기울기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지금 2가 있죠? 나눠도 될까요? 허락 받고 나눌게요. 그럼 2분의 4는 2가 되잖아요. 그럼 얘도 2죠? 공기가 2죠? 그러면 요거는 순환형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중간 점검을 해볼게요. P 앞에 있는 게 나요? 없는 게 나요? 없으면 Q 앞에가 기울기란 말이에요. 맞나?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A를 한번 풀어보세요. 연습장에다가 A는 무슨 형일까 한번 풀어보세요. B는 순환형이고 그냥 제가 할게요. 자, 할게요. 칠판 보세요. 자, 따라서 동태적. 아까 정태적이었어요? 동태적이었어요? 아까 움직이는 비교 과정이죠. 그죠? 그것도 중요하고. 근데 거미집 이론에서 우리가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죠. 수요는 그냥이야. 아까 즉각적이었어요. 공급은 시차가 있죠. 자, 그럼 갈게요. P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있죠. 있으면 그냥이야. 나눠줘야 돼요. 숫자는 필요할까요? 아니, 숫자는 나눌 필요가 있나요? 없죠. 대답하세요. 그냥입니까? 요 Q 앞에만 나눠주면 됩니까? 그럼 요건 2분의 1일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수기가.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걸 나눠주면 되죠. 몇 분의 몇일까요? 3분의 4죠. 공기가. 맞나? 어떤 것들이 이걸 계산해. 1을 2로 나눠. 그러지 마시고요. 자, 분수는요. 위에 있는 게 큰 게 1보다 크잖아요. 자, 따라서 윗대가리가 큰 게 크다. 그러면 얘는 밑대가리가 더 크죠? 뭐 하는지 몰라요? 알아요? 얘는 윗대가리가 더 크죠? 얘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공기가 더 크죠? 그럼 공기가 비탄력적인가 수요가 탄력적이죠? 무슨 형이 되겠어요? 수렴형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그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에요. 체크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라는 시키는 대로 지금 46페이지 밑에다가 적어놨어? 그걸 적어놔야지만 이제 모의고사를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Q로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좀 갈게요. P만 잡으세요, P만.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어차피 이제 Q로 나오면 Q로 바꾸고 이제 되는데, 탄력성으로 또 풀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오늘 이제 경제론 파트를 이제, 이렇게 마치겠는데요. 아까 좀 질문이 들어와서, 잠깐만 좀 설명해 볼게요. 많은 저한테 질문을 받는데,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아까 문제를 한번 좀 파악해 볼게요. 문제에, 자, 이 문제가 있었어요. 자, 5번하고 6번이 있는데,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자, 여러분들, 따라서 임대료가 나오면 가격과 유사하다. 근데 가격을 아예 고쳐버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어떻게 돼요? 임대료도 그냥이요, 돈이에요. 돈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게, 여기 임대료가 들어가면 좀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격으로 생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임대료가 나오면 뭐로 생각하라?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 탄력성이 1보다 크죠? 그럼 그냥요, 대체재가 많아요. 그럼 임차인의 선택이 넓잖아요. 대답해보세요. 그럼 임대료나 가격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탄력적이면 임대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료를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올리면 안 되잖아요. 임대료랑 가격과 유사하거든요. 아시겠죠? 다시 한다. 임대료가 나오면 가격과 유사하다. 그렇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업의 수입만 있어요? 임대료 수입도 있어요. 임대료 수입도 있죠. 그러니까 임대료와 가격과는 똑같은 거니까 임대료가 나오면 가격으로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됐고요. 자, 47페이지로 갑니다. 47페이지. 오늘 이제 10번까지 갔고요. 10번까지 갔고 47페이지는 또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문제를 드릴 텐데, 남아있는 시간에 이제 간단한 것만 볼게요. 47페이지 가시면 완전 경쟁과 불완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벽표 쳐보세요. 벽표 쳐보세요. 자, 그럼 필기 안 하고 그냥 요약집으로 본 다음에 제가 눈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으로 분류해요? 불완전으로 분류해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동산은 쌉니까? 비쌉니까?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겠어요? 소수겠어요? 그렇죠. 대답해봐요. 그러면 보세요. 완전 경쟁은 다수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우리가 일문일가의 법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똑같은 물건은 똑같은 가격이니까 이 가격을 그냥 수능해버려요. 따라서 가격을 수능한다. 근데 우리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가격에 영향력이 있는 거고요. 자, 완전 경쟁은 그냥요, 물건이 다 같아요. 일물일가라는 단어가 있나? 자, 따라서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근데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똑같아요? 달라요? 일물일가 법칙이 배제됐죠. 그런가요? 자, 완전 경쟁은 어떻게 돼요? 다수다 보니까 언제든지 신약이 지출이 가능하죠. 근데 부동산은 비싸니까 유효소가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진출입이 어렵죠. 그런가요? 완전한 경쟁 시장은 그냥입니까? 정보가 완전합니까? 근데 우리는 완전해요? 정보가 불완전해요? 그럼 우리는 정보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럼 우리는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완전 경쟁은 정보가 완전하다 보니까 정보 비용을 낼 필요가 없죠. 그럼 초과이익이 생깁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요거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 48페이지에 제가 떠들어댄 거를 쭉 읽어볼게요. 자, 완전 경쟁의 조건으로 갑니다. 완전 경쟁은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동일한 품질과 동일한 제품의 가격을 균형가를 갖고 있죠? 일물 가격의 법칙이 하고 영세하고 가격을 수능하죠. 진출입이 용이하고, 우리가, 자, 따라서 가격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을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죠? 가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성격은 제가 완전 경쟁은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이론상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이상적이지만 학문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 완전이죠. 얘기해봐요. 완전 경쟁은 정부가 시장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시험제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게 나왔죠. 그럼 현실적으로 다 부동산 시장도 그냥요, 불완전해요. 그럼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겠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책이 필요하겠죠. 그런가요? 그럼 부동산 그 시장 실패 원인이 그냥입니까? 우리 시장은 불완전해서 그렇습니까? 불완전 때문에 그렇다는 게 키포인트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완전한 정보가 공유하게 되면 정보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없죠. 그럼 초과이익이 발생해요? 안 해요? 그래서 반드시 할당이라는 걸 나중에 또 배울 수 있겠죠. 이해 가셨죠? 자, 이건 제가 필기해 드릴게요. 밑에 가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있고 오른쪽에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러분들 특성하고 기능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볼게요. 자, 이건 좀 필기를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입니다. 특성하고 기능을 묶어서 별표를 쳐보세요. 자,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은 달라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과 다른 캐릭터를 갖고 있다는 거고, 시장의 기능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시장의 기능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비공개성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 부동산은 다 똑같아요? 달라요? 완전 경쟁은 일문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죠. 그 물건이 동질하다 보니까 다 공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물건의 가격을 나만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보나 가격을 다 알고 있죠. 근데 부동산은 동질해요? 비동질해요? 따라서 개별성. 그럼 개별성 때문에 완전 시장입니까? 불완전 시장입니까? 불완전 시장이 개별성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공개합니까? 비공개합니까? 그럼 거래가 그냥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다시 한번 어떻게? 그럼 굉장히 공적이야? 사적이야? 정보 수집이 쉬워? 어려워? 정보 탐색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여쭤볼게요. 이 비공개성은 기능으로 봐야 돼요? 특성으로 봐야 돼요? 분위기가 안 좋아서. 여러분 볼펜을 들어보세요. 볼펜하고 부동산이 같아요? 다른 특성이 있어요. 다음에 특성, 캐릭터. 그럼 볼펜은 그냥이야? 가격이 1,000원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대답해봐. 부동산은 그냥이야? 다 몰라. 이건 기능이야? 특성이야? 이게 부동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제발. 자, 근데 볼펜도 그냥이야? 돈 주고 사. 교환할 수 있지. 볼펜 돈 주고 산 거예요? 어떤 하고 갔더니 어떤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야. 어머, 깜짝아. 그런 거야. 왜냐니까 동사무소에서 갖고 왔다가 빨리 갖다 주려는데, 그럼 그냥이야? 현금과 교환해. 그럼 부동산도 교환할 수 있지. 그럼 교환은 특성이야? 기능이야? 기능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아, 나 다시 갈게. 지금 볼펜 있지 않니? 있지 않니? 그 볼펜하고 부동산이 같아? 달라. 얘만이 캐릭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 근데 기능은 그냥이야? 볼펜하고 같아. 역할을 하지. 그냥이야? 교환할 수 있어. 그럼 기능은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건 비공개성이 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자고가 정량은 아시죠? 무슨 정량? 자고가 정량. 그럼 알면 뭐해? 자가 뭐야? 찾아. 있어? 없음 말고 있잖아. 자원배분의 기능이라고. 찾았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은요, 가격을 통해서 부동산이라는 자원이 그냥이야 나한테 배분이 돼요. 공간이 배분될 수 있죠? 그럼 무슨 배분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자원 배분. 교환에 대한 기능이죠. 교환에 대한, 우리가 그 공간을 배분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고가 있었죠. 고가 뭐예요? 교환 기능이에요. 교환 기능. 그럼 어떻게 돼요? 부동산과 현금을 교환할 수 있죠. 맞나요? 그 다음에 가가 뭐예요? 가격 창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매도자는 비싸게 팔고 매수자는 싸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가격이 안 만나니까 그냥입니까? 중개업자가 필요합니까? 중간에서 형성시켜서 창조시키고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맞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정보 제공의 기능도 하죠. 정보 제공. 자, 정보 제공이라는 건 뭐예요? 시장은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어? 자, 그게, 교수님, 양이 안 보여요. 그게 수급 조절이야. 수급 조절이 있어? 따라서 수요량, 공급 양을 조절할 수 있죠. 양과 질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질의 조절. 그래서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그냥입니까? 질이 높아집니까? 건물을 올리니까 양도 늘어날 수 있죠. 수급 조절에 대한 것도 있는데 수급 조절보다는 그냥 양과 질의 조정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비공개성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비공개성은 기능이에요? 특성이에요? 야, 넌 삐지는 기능이 있니? 그렇지 않고 특성이 있니? 그러죠. 독특한 캐릭터. 아시겠어요? 그 밑에 천천히 가볼게. 시장에 국지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 국지성 나오면 무슨 성이 생각나셔야 돼요? 부동성이 부동성. 국지성 하면 무슨 성? 옆에 부동성 있나?
자, 이건 그냥이야 지역 간의 수급 조절이 안 돼. 지역 간에 어떻게 돼요? 어느 쪽은 많고 적었다 그래도 수급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상호 간의 경쟁 대체 지역 내에서 수급 조절 기능이 있고 뭐 지역마다 다르겠죠. 다음에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이란 유사한 동산이라도 거기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다음 이제 부분 시장은 이제 아까 세분화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지역마다 같습니까?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지역별 세분화만 좀 체크해 보세요. 용도별 세분화도 있고 그런데 지역별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동성 때문에 부분 시장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분 시장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부동성 때문에 그렇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다른 것도 세분화가 맞긴 맞는데 그냥 지역별 세분화다 이렇게 연결시키시는 게 좋아요. 부분 시장. 그 다음 오른쪽 가시면 수급 조절이 어렵죠. 그러면 수급 조절이라는 자체는 자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보세요. 자 우리 부동산은요 단기는 공급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단기에 더 가격이 폭등할 수 있죠. 그래서 단기적 가격 왜곡이에요. 단기적인 가격 왜곡. 장기적이다, 단기적이다. 단기적. 장기적 가격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뭐 나온 대로 그냥 가볼게요. 자, 어때요? 부동산은 쌉니까? 좀 비쌉니까? 유효수가 제한돼 있죠. 그다음에 영속성 때문에 수요 조절이 곤란하고 공급은요. 부동성 때문에 아까 제가 서 있는 게 물리적 공급 곡선이라고 그랬죠. 제한돼 있고 부동성 때문에 지역 간의 수급 조절, 개별성 때문에 대체성이 작고 내구성 때문에 오래 가니까 수요 감소가 공급을 줄이지 못하죠. 참고하시고요. 자, 갑니다. 자, 거래의 비공개, 상품의 비표기나 시장의 비조직이라는 단어가 있나? 이제 셋 다 똑같은 건 그냥요. 앞에 비가 들어갔어요. 비 동그라미 쳐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치셨나요? 되게 중요해요. 자, 아까 제가 공개예요, 비공개예요. 자, 그냥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별성 때문에 거래가 사적이고 정보 수집이 어렵죠.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죠. 그러면 표준화되어 있어요. 칠판주기 때문에 비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성이고요. 비표준화성이고 그 다음에 칠판주기는 똑같다 보니까 본사에서 물건 띄어다 팔 수 있죠. 유통구조라는 게 있어요. 조직화되어 있는데 부동산은 조직화되어 있다, 비조직화되어 있다. 그러면 유통구조를 통해서 가격을 통제하기가 어렵죠. 조직이에요, 비조직이에요. 비조직인데 거기 하나만 넣어놓으세요. 자, 여러분들 왜 개별성에서 독조만 하는 단어가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독조만은 오히려 들어가야 돼요? 비가 빠져야 돼요? 빠져야 되거든요. 얘기 좀 해보세요. 독점이 됐다는 건 그 개별 공급자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얘기해봐. 공개, 비공개. 조직, 비조직. 표준, 비표준. 독점, 비독점. 독점, 비가 빠져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적어 놓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법적 제한이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사회 공급성 법적 제한이 많다는 게 좀 불안전해지고 정보가 완전해요? 좀 불안전해요. 불안전하고 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또 독점 시장일 수도 있고요. 자, 매매 기간의 장기성은 자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매매, 살매와 팔매죠. 사는 데는 비싸니까 구매자금 추적하는데 오래 걸리고 파는 것은 현금화가 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 기간이 좀 길게 걸린다는 얘기죠. 부동산 쌉니까? 고가입니까? 그 시장 참여가 좀 제한돼서 유효수가 제한돼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장을 좀 불안전하게 만들겠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밑에 보시면 단기 시장이라는 게 있고 넘기시면 장기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주택의 유량 저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러면 저량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기존 주택입니까?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신규로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주택 공급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주택 공급. 그럼 단기는 기간이 길어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그럼 기존 주택만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나타난다면 이렇게 어떻습니까? 공급 곡선이 완전 수직이에요. 자, 그럼 이건 따보세요. 완전 비탄력. 그럼 단기는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따보세요. 저량. 자, 지금 백채가 존재한대요. 늘어나요? 기존 주택은 안 늘어나요.
그 백채 자체가 저량에 대한 공급량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죠. 저량의 공급량. 자, 지금 밑에 보고 계십니까? 그럼 단기는 그냥요, 주택 공급이 불가능해요. 공급 곡선이 어떻게 서 있어요? 완전 수직이죠. 대답해요. 그럼 주택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저량의 공급량이라는 거죠. 맞죠? 그럼 자, 이렇게 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지역지구제에서 설명할 텐데, 자, 들어오십시오. 단기는 공급이 되나요? 공급이 안 되나요? 그럼 수요만 늘어날 수 있잖아요. 대답해 봐요. 그러면 수요만 늘어나게 되면은 공급이 된다, 공급이 불변이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아, 그렇잖아. 그렇지?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럼 그냥이다, 가격이 상승한다. 왜? 그냥 수요만 증가하니까 가격이 옛날에 5억이었던 게 지금 8억이라면 그만큼 기존 얘가 3억에 대한 초과이익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나 지금 밑에 4번 하고 있는데 찾았어?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면 그냥이야 가격만 올라가. 그럼 누가 좋은 거야? 기존 공급자가 초과를 얻게 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장기로 가볼게요. 장기는 그냥입니까? 신규가 들어옵니까? 그럼 유량에 대한 개념이 될 수 있죠. 맞나요? 그러면 안 늘어나요? 장기는 늘어나요. 늘어날 수 있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지역지구제와 연결하기 때문에 그 장기 공급선의 변화는 지금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역지구제. 나중에 이제 비용에 따라서 가니까 여기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기존 공급자는 그냥요, 초과이익을 얻어요. 초과는 얻죠. 대답해 보세요. 근데 장기는 그냥입니까? 신축이 들어옵니까? 그럼 장기는 신규가 유입된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신규는 저량이에요? 유량이에요? 유량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신규가 유입되게 되면 그냥요, 공급은 증가해요. 나중에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산업에 따라서인데 그건 나중에 해드리고, 그럼 장기는 재고예요? 신규예요? 그럼 신규의 양은 무슨 양이죠? 유량이잖아요. 유입되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 50채가 더 지어졌다면 100채에서 이 신규주택은 일정 기간이니까 어떻게 돼요? 저량이다, 유량이다. 유량이죠. 그럼 주택 유량의 공급은 안 늘어난다, 늘어난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해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맞나? 그럼 이제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오늘 단기 장기에, 자, 볼게요. 자, 들어가 볼게. 저량과 유량의 암기기법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저량은, 자, 따라서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아시죠?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저량은 그냥입니까? 지금 재고주택이 있습니까? 재고주택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그 양은 무슨 양이죠? 단기 양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단기는 유량이다, 저량이다. 장기가 유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장기는 신규의 진입이 가능하죠? 그럼 신규주택에 들어갔다. 그럼 이건 그냥요, 유량이에요. 단기, 장기. 단기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단기는 그냥요, 저량이라는 얘기 안 늘어나요. 장기에 가서만 신규에 대한 유량이 들어오는 거죠. 맞죠? 그럼 추가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단기 나오면 이건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장기 나오면요. 여기까지 이제 가셔야 이제 저량에 대한 이 통화량까지 갔었죠. 그래서 단기까지 가셔야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왜 그럴까요? 단기는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유량이다, 저량이다. 그럼 단기는 공급이 제한돼 있잖아요. 맞나?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장기로 가서는 신규가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장기만 가는 게 아니라 단기에 대한 제한도 분석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효율적 시장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해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효율적 시장도 제가 또 요약을 만들어서 올 거예요. 요약을 만들어서 오고.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 그 다음에 정보 가치에 대한 계산 문제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갈 테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가고요. 자, 오늘 했던 걸 좀 분석을 다시 한번 하고 마치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이 경제 파트가 자, 수요 공급이 제가 EBS를 강의하고 지금 강의해봐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책 놓고 절 보세요. 다음에 유량, 저량. 기억나시죠? 자, 다음에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제가 뭐죠? 재고. 그 다음에 자산. 자본도 들어가죠. 가치. 그
가, 부, 부채, 인구죠. 근데 오늘 배우셨어요. 단기도 절량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단기도 무슨 양이다? 절량이라는 걸 오늘 가져가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단기는 무슨 양? 절량. 장기는 요걸 플러스 알파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가격만 있어요? 가격 이외에도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 따라서 우상향, 자하향,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게 이거예요. 따라서 균형의 이동. 자, 그래서 작은 쪽으로 가요? 큰 쪽으로 가요? 큰 쪽으로 가고 몰랐을 때가 같다고 있죠. 그래서 1, 2번을 계속적으로 한번 동영상을 들어보세요. 근데 같다면 아직 안 나왔거든요. 따라서 같다면 안 나왔다. 여기까지 하지만 완벽합니다. 완벽하고. 그 다음에 그냥요, 가격. 3번의 가격 문제 기억나시죠? 요것도 문제 무조건 배정돼요. 그죠? 세팅을 시켜서 가능하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따라서 중간점. 따라서 더해서 변동분.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가 아니라 중간점이 기출이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기출문제 집에 없더라고요. 옛날에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탄력성은 어떻게 돼요? 제가 임대료가 나와도 그냥요, 이걸 가격으로 고쳐요. 고치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인데, 요거였어요. 자, 보세요. 따라주세요. 단비 장탄. 단기는 탄력 비탈. 장기는 수요만 그래요? 공급도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문제로 마무리하시면 그 탄력성의 결정이 다 끝나버려요.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요 계산 문제 있었죠?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계속 동영상을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죠? 자, 따보세요. 완전히 있죠? 완전히 있고 비탈, 탄력이 있으면 그냥요, 완전히 빨라요. 요거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경기 변동은 딱 두 문제입니다. 자, 경기 변동은 따보세요. 거미집 이론, 경기 변동 두 문제인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한 문제 정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거미집까지 가져가시는데 이 함수 관계 아시죠? P 앞에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 없으면 Q 앞에가 기울기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